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8월에 실시된 중학교 졸업자격 도덕 과목의 해설을 맡은 최주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험 보신 분도 이 강의를 보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 좀 이제 보아야 될, 앞으로 이제 이 중졸 시험을 보셔야 될 분들도 이 강의를 보고 계실 거예요. 자, 아무래도 앞으로 시험 보실 분들이 많이 보시겠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시험의 난이도나 어떤 특징 같은 것을 잠깐 설명드리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행이죠? 예. 그래서, 이 시험을 보면서, 약간 좀 쉬운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공부 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조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예, 사실 아시잖아요. 도덕은 선택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긴 한데, 그래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만점을 맞아야, 그래야 다른 과목에서의 누수를 막을 수 있잖아요. 뭐 수학이나 영어나 어려운 과목도 많으니까 그것을 메꾸려면 도덕을 꼭 100점을 맞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좀 보시면서 요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구나, 요런 부분은 좀 공부가 좀 필요하겠구나 라는 부분을 좀 구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1번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1번 문제는요, 다음 서술형 평가 문제와 학생의 답안이라고 되어 있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고르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먼저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능력을 지닌 이성적 존재. 자, 이성적 존재 맞습니다. 이성적 존재. 자, 이성적 존재. 그 어떤 동물도 갖고 있지 못한 게 바로 이성이죠. 네, 그 다음에 욕구와 충동을 조절하며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도덕적 존재이다라고. 도덕적 존재도 괜찮습니다. 또한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하는 도구적 존재이며, 도구적 존재. 도구적 존재 여러분, 호모, 파베르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그죠?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다른 사람과 동떨어져 고립되어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 사회적 존재 맞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딱 보이죠? 앞부분. 동떨어져 고립됐다? 이거 아니잖아요. 함께 사는 거예요. 혼자 사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사회적 존재.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표현하기까지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다 맞는데 설명이 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네, 바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2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2번 문제는 웬 할아버님 한 분이 나와 계십니다. 네, 자, 도덕 인물 카드. 이렇게 인물을 물어보는 문제가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소 1명 이상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유교의 대표적 사상가. 여러분, 유교하면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분 있잖아. 공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어? 그렇죠, 맹자. 그 다음에 순자. 네, 요 세 분이 바로 공맹순 그래가지고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죠. 자,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타인을 측은히 여기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걸 뭐라고 그래? 그렇죠, 이걸 성선설이라고 합니다. 성선설. 착하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성선설의 대가하면 바로 누구냐? 바로 맹자거든요. 순자는 성악설이에요. 성악설. 성악설이고, 그래서 순자는 절대 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거 아니고, 장자? 장자는 도가. 그 다음에 석가모니는 불교잖아요. 불교를 만드신 분이니까. 자, 일단 유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분들도 솔직히 탈락입니다. 그럼 남는 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1번 맹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이 얼굴을 외우면 되지 않나요? 그러지 마세요. 공부하십시오, 그냥. 네, 얼굴을 가지고 외우시려고 하더라고. 네, 그럼 모든 위인의 얼굴을 다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시간에 차라리 외우시는 게 맞습니다, 내용을. 네, 1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 3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통일한국이 추구해야 할 가치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통일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근데 아닌 게 있다는 거야. 어떤 거예요? 인권? 인권이 없는 통일한국 상상이나 되세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자유 어때요? 자유? 자유로운 통일한국. 그쵸? 자, 근데 혐오요? 여러분, 혐오는
특정 사람이나 뭐 어떤 대상을 근거 없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런 걸 가지고 통일이 됐다? 아, 이러면 혼란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혐오는 절대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아주 나쁜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고요. 정의는 어때요? 정의로운 통일한국. 아, 괜찮네요. 네, 이거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공정하다. 그 다음에 뭐 인권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뭐 삶의 질이 아주 훌륭한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문화가 발달한, 문화적으로 발달해 있는 뭐 요런 통일한국을 우리는 꿈꾸고 있는 거죠. 네. 쉽게 찾을 수 있었죠? 혐오였습니다. 우리 혐오하면 안 되죠? 네. 4번으로 갑니다. 다음에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 A에게 필요한 것은 A가 친구의 컵을 실수로 깨뜨렸다. A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가 컵을 깨뜨렸냐는 친구의 물음에 솔직하게 답하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요. 어떤 개념이냐면 먼저 우리는 도덕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가 착한 거고 뭐가 나쁜 건지 알고 있잖아요. 자, 그렇긴 한데 여기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 이런 상황. 컵을 실수로 깨뜨렸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 이런 걸 사실 판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대부분 뭐가 옳은지는 판단을 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옳은 거야. 라고 판단 정도는 돼요. 어느 정도.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요게 없어서 우리가 도덕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겁니다. 여길 가려면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자, 한번 넣어볼까요? 고정관념 어울려요? 고정관념? 하나의 딱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건데 그게 도덕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아니죠. 생명 존중? 좋은 개념이긴 한데 굳이 여기에 생명 존중이 들어가야 이 도덕 실천이 되는 건가요? 어울리진 않죠. 좋은 뜻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책임전가 남에게 책임을 미루는 거죠. 이것도 별로 바람직한 내용은 여기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바로 도덕적 실천 의지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실천 의지예요. 대부분 우리는 이게 부족해서 도덕적 실천을 못하는 겁니다. 지하철의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어르신들에게 또는 몸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양보해야 된다는 거 알지만 자, 이 의지가 없어서 좀 창피해, 용기가 없어, 나도 다리가 아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실천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천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매번 출제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나온 것도 새롭네요.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네, 이 순서를 꼭 외워주십시오. 순서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됩니다. 됐었죠? 네. 이번엔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문제는요. 다음 대화에서 교사가 사용한 도덕관리 검토 방법은 제가 그 아이에게 욕을 한 이유는 친한 친구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그 친구도 너와 친하다는 이유로 너에게 욕을 해도 괜찮니? 그럼 여기다 대고서 이 학생이 네! 그랬을까요? 아,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자, 욕먹는 건 다 싫어해요. 하는 건 몰라도 듣는 건 싫어하죠. 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도덕관리 검토 방법을 뭐라고 하냐? 여러분, 도덕관리 검토 방법은 두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역할교환 검사. 두 번째는 보편화 결과 검사.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가 세운 어떤 도덕적 원리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역할교환 검사는 역지사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입장 바꿔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입장이 아니라 당하는 입장이라면 어떻겠니? 이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여기 상황하고 딱 맞죠? 자, 그런데 보편화 결과 검사는 어때요?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해 보라는 거야. 모두에게 적용해봐. 이게 바로 보편화 결과 검사예요. 좀 말이 좀 어렵죠. 그러니까 너 하나 말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해봐. 그래도 괜찮아? 그러면 해도 돼. 근데 모두에게 적용해봤더니 이건 아니야? 그러면 하면 안 되죠. 네, 그게 바로 보편화 결과 검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상황은 딱 봐도 입장 바꿔보라는 역지사지 해보라는 그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역할교환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어려운 문제였죠. 이런 건 공부해 주셔야 돼요. 그냥 감으로 풀기에는 공부가 좀 필요하죠.
참고로 반증사례 검사라는 것은 이것도 도덕원리 검토 방법이긴 한데요. 최근에는 시험에서 전혀 출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신경은 크게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다른 사례를 들어서 잘못됐는지 여부를 참고하는 겁니다. 사실 판단 검토,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 얘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정보의 출처 평가, 이 정보가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평가해 보겠다는 얘기인데 그냥 상관없는 얘기죠. 네,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의 특성은, 자 여러분, 사이버 공간 특성 나오면 단골이 하나 있어요. 바로 이거죠. 익명성. 이게 사실은 단골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신 혹시 미래에 시험을 보게 되실 분들 입장에서는 요걸 또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기에 없어요. 익명성이 없죠. 이렇게 이런 문제도 좀 드물긴 해요. 다른 걸 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읽어봤더니 사이버 공간은 자 여기에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 누구에게나. 그러면 열려있다. 뭐예요? 딱 봐도 정답은 네, 개방성밖에 없죠. 진짜로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접속하실 때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아니죠.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대면성 아니죠. 비대면이죠. 비대면이죠. 비대면이 뭐예요? 얼굴 마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게 이 사이버 공간의 특징이고요. 제약성, 제약되는 부분이 현실 세계보다는 매우 적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율적입니다. 자율적인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요. 폐쇄성은 개방성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닫아놨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고요. 열려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예 말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원래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익명성은 그럼 뭘까요? 이거는 내가 누군지 아무도 모름이죠. 모름. 아무도 몰라요. 내가 누군지. 알려줄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안 하고 알려줄 필요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익명성 때문에 무책임한 행동. 무책임한 행동. 이걸로 연결되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악플 다는 거, 악성 댓글. 악플. 그 다음에 명예훼손. 그 다음에 뭐 유언비어. 근거 없는 말이죠.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맥주가 죽으면서 남긴 말이 유언비어라고.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라고요? 네, 익명성의 단점들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무조건. 사실 이게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여기서 답은 1번이었지만 네. 이번엔 7번으로 갑니다. 자,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기억해 보면 인간의 정신활동이고요. 사랑과 지혜와 아름다움, 좋은 거네요. 자,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도구예요? 사랑이 도구일까요? 지혜가? 아름다움이? 정신활동인데? 자, 아니죠. 물질? 이거 사랑과 지혜를 물질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 다음에 수단적? 수단이에요? 사랑을 수단으로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자, 아니죠. 자, 바로 정신적 가치.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실 1번, 2번, 3번은 모두 같은 얘기예요. 모두 같은 얘기죠. 도구면서 수단이면서 물질적 가치라고 하죠. 네. 그래서 4번만 따로 되는 거고요. 이게 들어가면 딱 어울리죠.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우정이라든가 희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아름다운 그런 정신적 가치와 어울리는 것들이죠. 네. 쉽게 끝났죠? 네. 자, 그 다음 8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죽음에 대한 도덕적 성찰의 필요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죽음이에요.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죠? 자, 그런데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고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 1번, 삶을 허비하다니 말도 안 돼. 그냥 낭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나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맘대로 그냥 허비할 거야.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옳지 않아요. 도덕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도덕적 성찰의 필요성으로 가장 적절한 거니까 절대 아니고요. 삶의 무한함을, 무한해요? 우리의 삶이 무한하든가? 유한하죠. 무한하지 않고 유한성이라고 합니다. 유한성. 우리의 삶은 유한해요. 끝이 있어요. 언젠간. 그 다음에 삶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 도덕적 성찰이, 죽음에 대한 도덕적 성찰이 필요하다. 괜찮은데요? 자, 소중함을 깨닫는 바로 계기가 되죠. 우리가 언젠간 죽는다는 것은 앞으로의 남은 그 삶을 어떻게든 보람차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죽음이.
그다음에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장례식장 가는 이유가 뭐예요? 장례식장으로 남겨진 가족들에게 위로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도 된다는 거예요. 난 아직 살아있는데 근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할까? 이분은 돌아가셨지만 나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계기가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아이고 그러면 안 되죠. 네. 두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삶의 소중함. 네. 자, 이번엔 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 해당하는 덕목이라는 것은 옳은 어떤 그런 내용이죠. 네. 도덕적인 내용을 덕목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베푸는 헌신적인 사랑. 네. 모든 부모님이 자녀를 이렇게 헌신적으로 또 있어요. 숭고하다. 그 다음에 무조건적이다. 그렇죠. 조건 붙여서 사랑하는 부모님은 별로 없죠. 그래서 이런 거를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네, 바로 자애라고 합니다. 자애 있나요? 네, 여기. 가에 1번과 2번 두 군데에 자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애 됩니다. 이 자자가 사람 자자고요. 애자도 애자예요. 그러면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형제자매가 서로 아끼고 정답게 지내. 이거 뭐라 그래요? 우애에 있는 형제, 우애에 있는 남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우애가 정답이 되겠죠. 참고로 경로는 노인 공경을 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딱 되는 거네요. 뭐 효도도 있긴 한데 효도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10번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태도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봉사활동 부분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특성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타성이에요. 이타성은 뭐냐면 남을 먼저 배려하는 이런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요,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은 꾸준히 하라는 얘기죠. 꾸준히. 다음 세 번째는요, 자발성이라고 합니다. 자발성은요, 바로 스스로 하는 겁니다. 스스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네 번째는요, 바로 제일 중요한 건데 무대가입니다. 절대로 어떠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무대가성이죠. 자,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금전적인 대가를 요구하지 말. 무대가. 무대가 되네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실시한다. 사랑을 기반한 이타성 되고요. 그 다음에 공공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만은 안 되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어떻게 봉사입니까? 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킬 때 아니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스스로.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꼭 외워주십시오. 네. 다음 11번으로 갑니다. 다음에서 강조하는 덕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네가 행복할 때 자네 못지않게 그것을 기뻐해 줄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더 기쁘겠는가. 네, 키케로라는 사람이 했대요.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 잘 그죠? 여기까지는 사실은 키케로가 뭐 교과서나 이런 데서 언급이 잘 안 되는 편이긴 해요.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선행은 친구를 향한 것일 때 가장 탁월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친구와 함께 가면 생각도 행동도 더욱 강해진다. 어때요? 그렇죠. 친구와 관련된 얘기구나 라고 보니까 이것도 딱 보니까 친구가 보여. 그러니까. 그죠? 자, 그럼 친구와 관련된 거 찾으시면 돼요. 어떤 거예요? 경쟁이에요? 친구와 경쟁하기도 하죠. 선의의 경쟁 있잖아요. 근데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고 하는데 가장 적절한 거. 여기서는 친구와 경쟁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친구와 잘 지내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친구 사이에 복종이란 말은 전혀 말도 안 되고요. 위선은 착한 척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옳은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경쟁이 살짝 될 수는 있지만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2번 우정으로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친구 얘기 가끔씩 나오죠. 인디언 말로 친구를 뭐라고 한다고요?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 이게 바로 친구의 정의로.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네. 자, 어쨌든 11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12번으로 갑니다. 표에서 폭력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표시한 학생은 누굴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폭력이에요. 폭력을 예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타인에게 공감.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잘 부딪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감하고 이해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A 안 돼 있고 C 안 돼 있죠. 그럼 A와 C는 틀린 거예요. 애시당초. 그럼 B하고 D 중에서 고르면 되죠. 폭력 예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되죠. 표시해야 되죠. 그런데 둘 다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럼 세 번째. 강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기르자. 어때요? 강압적으로? 강압적인 건 아니지 않나요? 네, 그죠? 이건 뭐 자발적으로 하던가, 알아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지, 뭐든지. 강압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표시를 하면 안 되는데, 얘는 표시를 했어요. D가 지워지고요. B가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네. 요거는 헷갈리지만 않게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애시당초 아닌 걸 지워 나가시면서 풀어주시면 좀 쉽게 풀리죠? 네. 13번 봅니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북한은 경계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류하고 협력해야 되는 데서 여기에요. 한편으로는 교류해야 되고 한편은 협력해야 돼. 경계의 대상도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북한을 상대할 때는 항상 군사적으로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면서도 동시에 대화를 하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입장이 공존하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보는 관점을 가져야 될까요? 균형적? 맞는데? 그쵸? 네. 1번이 바로 정답이 돼버리네요. 그리고 배타적?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면 대화를 어떻게 해요? 못하죠. 일방적? 내 맘대로 하면 됩니까? 상대방이 있는데 내 맘대로 하면 된다고요? 그럴 리가 없죠. 그 다음에 편향적? 한쪽 편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건데 이것도 대화, 소통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1번.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경계도 하면서 대화도 하는 이 균형적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요즘에 이제 북한과 관련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오긴 했었는데 이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아마 공부를 안 하셔도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셨을 것 같아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시민의 태도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타인의 권리를 바람직한 시민이니까 자, 타인의 권리를 경시? 이거 안 되죠. 경시는 가볍게 보는 건데 아니 내 거는 중요하게 보면서 남의 건 가볍게 보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국가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태도 괜찮고요. 다른 민족과 국가를 배척? 이거 안 돼요. 배척은 밀어내는 거예요.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에 이러면 안 되죠. 네. 이러면 세계 시민이 될 수 없습니다. 네, 틀렸고요. 국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국민이고 우리가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맞는 건 뭐예요? 맞는 걸 찾는 거니까 니은과 리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가볍게 이 문제도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네, 15번으로 가볼까요?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의로운 사회는 왜 필요할까요? 자, 땡땡땡땡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한 거 뭘까요? 비도덕적 공동체를 형성하자. 어때요? 아니, 비도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안 되죠. 그죠? 비도덕 아니잖아요. 비도덕은 도덕적이지 않다는 얘기인데 안 됩니다. 불합리한 사회적, 아이고야. 합리적인 걸 만들어도 부족한데 불합리한 제도를 일부러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사회 구성원의 이거 좋은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잖아. 인간다운 삶. 인간답게 살고 싶은 건 누구나의 소원이고 목표인데 자, 이거 보장하기 위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필요하대요. 말 되죠? 네. 답이에요. 네, 답이죠. 일부 구성원 아니죠. 이러면 일부 구성원만 유리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만이 생기죠.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당연히 불만이 생길 것이고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안 돼요. 일부 구성원 안 돼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15번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1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는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국가관이다. 적극적인, 그죠? 그리고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는 이런 국가관. 여러분, 국가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야경 국가가 있고요.
하나는 복지국가가 있습니다. 자, 야경국가는 소극적 국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건 적극적 국가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지거든요. 야경국가는 국가가 국방, 치안, 요 정도만 담당하는 거예요. 더 해주는 게 없어요. 그냥 나라 지키고 외적 막고 범죄 예방하고 요 정도만 딱 해주고 끝. 그래서 밤에 지켜준다는 뜻이야, 야경이. 밤에 멋있는 그 야경이 아니라 밤을 지켜주는 그런 국가다. 자, 근데 복지국가는요, 적극적 국가라고 해서 국방 치안은 기본이에요. 이건 기본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 써 있는 인간다운 삶. 요거까지 보장을 딱 해주는 거. 그래서 적극적으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 국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거예요? 그러면 요거죠. 여기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죠. 무정부, 정부가 없는 거네. 이건 아니고. 소극적, 이거 야경인데 폐쇄 아니잖아요. 정답은 적극적 국가가 바로 복지국가.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3번이 정답. 네. 자, 이번에는요. 1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갈등을 땡땡적으로 해결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서로가 만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대요. 갈등은 부딪히는 거예요. 네, 부딪히고 충돌하고 이런 싸우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만족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을까요? 자, 맞는 거 한번 찾아보시죠. 독단? 독단이 뭐냐면 자기 혼자 다 결정해버리는 거야. 아,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피곤한데, 그죠? 억압, 가둬놓고 못하게 하고 묶어놓고 이게 무슨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이건 싸우자는 거지. 그 다음에 차별 어때요? 아이고야, 차별 절대 안 되죠. 자, 남는 건 평화적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평화적으로 해결하면 만족, 이해, 존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1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인권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뭐가 잘못됐을까요? 인권의 특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보편성, 천부성, 그 다음에 항구성, 그 다음에 불가침성. 네,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편성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인권을 갖고 있고요. 천부성,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구성은 영원히, 불가침성은 뺏길 수 없는. 네, 이렇게 4가지예요. 그럼 이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딱 봐도 보편성 있고요. 일회성 없는데 천부성 있죠. 불가침성 있죠. 자, 일회성 없잖아요. 영구성이요. 항구성. 네, 요게 있어야 되는데 일회성이라고 돼 있네. 네, 이렇게 해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현대과학기술의 발전에는 긍정적인 거니까 좋은 거네요. 좋은 점. 그 다음에 아울러 부정적인, 이게 나쁜 점이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가 이렇게 1, 2번은 이렇게 좋은 거, 3, 4번은 바로 나쁜 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맞는 거 찾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거 찾는 거니까요. 자, 좋은 점이에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훼손하는 건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 건강한 삶과 생명 연장에 기여한다. 아, 좋네요, 이거. 건강한 삶에다가 생명 연장에도 특히 우리 의학의 발달로 우리 오래 살게 됐잖아요. 이거 좋은 점 아닙니까? 네, 네, 이거네요. 다음, 여기 이제 3번, 4번은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통 발달로 생활권이 확대된다? 이건 좋은 거 아니에요? 예, 왜냐면 우리가 멀리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죠? 네. 그 다음에 생활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준다. 풍요롭고 편리하게 해줬으면 좋은 거죠. 나쁜 점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바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삶과 생명 연장에 기여한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요.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땡땡이란 일반적으로 즐거움,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 사실은 이거 그냥 나오면 여기까지 딱 읽고 바로 나오면 돼요. 뭐예요?
즐겁고 기쁘고 만족을 하는 것, 이런 감정 상태 뭐라고 합니까? 자, 불안, 비판, 탐욕, 행복 어떤 거예요? 하나씩 넣어보세요. 불안, 일반적으로 즐거움이나 만족감, 불안이요? 비판이요? 탐욕이요? 욕심이 많다는 얘기인데 정답은 바로 4번 행복입니다. 행복이 정답이고요.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좋은 습관이 필요하다. 네, 습관을 가지고 얘기했던 분이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이 양반이 자 뭐라고 했냐면 그러고 있잖아요. 선행을 습관처럼 하라는 거야. 착한 행동을. 그러다 보면 진짜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덕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넓은 의미로 보면 행복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좋은 습관 요거 필요하죠. 여러분도 좋은 습관으로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네.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바람직한 성윤리예요. 성윤리. 성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성적 욕구가 곧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성적 욕구 그리고 사랑 이 두 가지는 좀 달라요. 이건 되게 본능적이고요. 본능만 있고요. 되게 감정적이고요. 그리고 되게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순간적입니다. 이게 성적 욕구의 특징이에요. 이에 비해서 사랑은 본능도 물론 있어요. 사랑도 본능적으로 끌리는 게 있거든. 근데 이성적인 부분이 존재해요. 그리고 당연히 감정도 있어요. 감정도 있지만 여기도 이성이 또 작동을 하죠. 자,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순간적? 아니요. 비교적? 오래 가요. 비교적 오래 가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욕구가 곧 사랑. 이러면은 조금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요. 큰일 날 수 있죠. 성에 대한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고 배려한다. 흠잡을 데 없네요. 성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강요 안 돼요. 욕구가 곧 사랑 이거 안 되고요. 이거 안 돼요. 그 다음에 행위의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이거 안 돼요. 고려해야 돼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성적 욕구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성윤리는 딱 2번밖에 안 보이죠? 네. 이것도 공부를 안 하셨다 하더라도 뭐 고르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을 것 같은 문제긴 해요. 근데 이런 성적 욕구와 사랑을 구분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22번. 다음 퀴즈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으로 옳은 것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을 향한 분노와 같은 감정을 버리고 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요? 라고 문제를 냈어요. 자,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시죠. 자, 찾으셨나요? 미움이에요? 미움하신 분? 자, 아니죠. 용서인가요? 빙고, 이거네요. 용서잖아요. 너그럽게 대하는 거잖아요. 이 분노 같은 감정을 버리고요. 용서하는 거죠. 네. 근데 미움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질투 돼요? 질투? 그 질투 안 되죠. 네. 그 다음에 충동 어때요? 충동적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너그럽게 대한다. 이걸 충동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바로 용서고요. 이 용서라는 건 되게 웃기는 게 이 용자가 얼굴 용자예요. 그 다음에 서자가 같다는 뜻입니다. 같은 얼굴? 이게 무슨 얘기냐? 누가 나한테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내 표정이 어떻게 돼요? 안 좋아지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를 용서하면 같은 얼굴, 나한테 실수하기 전에 얼굴 있죠. 그 전의 얼굴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얼굴, 그래서 용서라고 합니다. 네. 웃는 얼굴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23번 갑니다. 다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세계시민. 자, 여러분은 세계시민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시민만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전 세계의 세계시민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량 부족으로 인한 빈곤과 기아, 여전히 전 세계에 아직도 밥을 굶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기후위기, 지구온난화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 올 여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올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올 여름 엄청 더웠을 텐데 자, 근데도 계속 더워질 거라는 거죠. 그걸 들으니까 너무 절망적인데. 그다음에 전쟁 같은 거 이런 거. 난민 장난 아니게 많죠.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도가 뭐가 있냐고요. 어떤 태도가 필요할까요? 방관이요?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럼 해결됩니까? 아니죠. 세계 시민은 그래서는 안 되죠. 자, 그다음에 불신,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무슨 도움이 되죠?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죠. 믿어야죠, 오히려. 자, 그다음에 무관심 어때요? 방관이랑 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그렇죠. 인류애입니다. 인류애. 인류애란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람으로 보고 사람으로 대우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고 그게 바로 인류애입니다. 이게 있어야 이런 어려움들을 같이 극복해낼 수 있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2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자아가 뭘까요? 자아는 이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나예요.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딱 얘기할 수 있다. 그럼 그게 자아가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I am a boy. 네, 요거부터 시작하면 돼요. 네, you are a girl. 네, 그죠? 네, 짧은 영어인데. 자, 어쨌든 내가 보는 타인의 모습은 아니죠. 자아는 난데, 내 모습인데 타인의 모습 아니죠. 네. 그다음에 자아는 개인적인 특성, 능력, 성격과 무관 관계가 없다고요? 그럼 이거 나의 특징, 나의 능력, 나의 성격, 이거 나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무관하다 아니죠. 자아는 영원히 변할 수 없고 고정돼 있다뇨. 아, 그럼 평생 이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어릴 때 모습, 어른이 돼서의 모습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달라지는 거고요. 지금도 변화하고 있을걸요, 조금씩. 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다 잘못됐어요. 자, 그럼 남는 게 뭡니까? 그렇죠. 나를 알아가는 과정에서 확인하는 자신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네. 이게 바로 자아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자아는 어떠십니까? 네. 자신 있게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아를 가지고 계신 겁니다.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힘내시고요. 자, 교사의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한 학생은 다양한 문화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는 뭘까요? 문화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 좋은 태도. 그렇죠? 자, 학생 1번 보편 규범의 근거. 보편 규범이 뭐예요? 누가 봐도 옳은 거, 누가 봐도 지켜야 되는 거. 그게 바로 보편 규범이에요. 그거에 근거해서 문화를 성찰하자. 나쁘지 않은데요? 자, 근데 학생 2번 볼게요. 다양한 문화가 지닌 고유한 의미. 다양한 문화가 갖고 있는 고유한 의미를 여러분, 이 세상에는 무시당할 문화는 원칙적으로는 없어요. 무시한다고 표현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되고 존중해 줘야죠. 네. 그다음에 우리 문화보다 다른 문화를 열등 안 돼. 열등 안 돼. 열등이 뭔데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낮게 보는 거고 수준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열등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문화보다 다른 문화를 열등해 보는 걸 이걸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자문화 중심주의. 네, 요거고요. 자, 이거는 나쁜 태도예요. 대표적인 나쁜 태도. 왜냐하면 문화를 평가하고 있잖아요. 우리 문화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평가하고 있죠. 이거 나빠요. 문화는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문화는 이해를 해야지 평가하면 안 돼요. 문화사대주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여러분, 문화사대주의가 이것도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게 별로고요. 남의 게 최고야. 남의 게 최고고 우리 게 별로다 보니까 이것도 평가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 문화를 기준으로 남의 문화는 좋게 보고 우리 문화는 나쁘게 보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네, 딱 봐도 1번 학생 1번 보편 규범에 근거하여 문화를 성찰하자. 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25문제 정도 같이 한번 풀어보셨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약간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쉽게 푸셨을 수도 있고요. 저와 함께 같이 공부해 보셨는데 각자 상황에 맞게 적당하게 좀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쉽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꼼꼼하게 좀 교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